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세 번째로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대면했는데요.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을 쳐다봤고 유 전 본부장은 눈맞춤 없이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다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지율 하락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죠.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합의 직원이었으니까.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거는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오늘 이재명 대표랑 만나시는데 전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좀 거짓말을 좀 안 하고 나한테 했다면 좋겠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는 처음으로 재판에서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했던 것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인데요.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이 발언이 본인의 이 대표와 등을 돌리게 된 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오늘도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이 대표는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들어갔는데요. 주변에서는 이 대표의 지지자들 그리고 반대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표를 향해서 달걀 2개를 투척한 80대 남성도 있었는데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오늘 유동규 씨와 첫 법정 대면인데요. 입장 있으신가요? 네,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성남시 의원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호주에 출장 갔던 사진 등 추가로 공개를 했는데요. 두 사람을 포함한 일행들은 당시 이렇게 요트를 빌려서 참돔 낚시를 했고 또 골프를 칠 때는 2명만 탈 수 있는 카트를 김 전 처장이 몰아서 이 대표를 보좌했다라는 게 유 전 본부장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이 대표 측은 해외 출장 16차례나 있었고 이 출장 때마다 성남시 공무원 10여 명이 가서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런 입장인데요. 지난 몇 차례의 재판에서는 어떤 사람을 안다,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건 주관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호주 출장 사진과 영상을 봐도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친 일은 없지 않았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요. 김 전 처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대면 보고를 했다라면서 보고서를 제시를 했는데 이 대표 측은 업무 일지에 있는 2층 보고라는 부분만 보고 검찰이 직접 대면 보고한 것이라고 해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이런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대선 당시의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건 정적 제거를 위한 거다라는 게 기본적인 민주당의 프레임입니다. 어떤 대통령도 상대방 경쟁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를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기소가 됐잖아요. 네, 공직선거법 혐의로 이 격주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 다른 검찰 수사들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추가 체포동의안 전망도 나오는 상황인데 여기에 어제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했는데요. 자당 대표와 의원의 체포동의안에는 부결을 던졌으면서 어제는 최소 57표 이상의 가결표가 민주당에서 나왔다면서 내로남불이라고 한 겁니다.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어서 피할 수 없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동료 의원의 이 체포 동의안에 가표를 던지는 마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이재명 대표 혐의는 하 의원의 혐의와 비교해서 훨씬 더 중하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내로남불 사례로 오래 기록될 것 같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는 만약에 이 대표의 체포안이 다시 국회로 온다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라 직격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적어도 양심이 있는 정당이면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단군 이래의 최대의 비리 의혹이라는 사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회를 방패막으로 삼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즉각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 하 의원과 이 대표 사례에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억까, 즉 억지로 까지 말라 이런 말도 했는데요. 이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 정치 탄압을 받은 것이고 하 의원은 개인 비리로 개인 비리 사건이고 본인도 그걸 부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 보면은 객관적인 증거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정치 탄압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인정한 녹취록이 있다라고 하고 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안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하영재 의원은 여당 의원입니다. 네, 저희가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상당한 국민적 공감이 있고 네, 여기에 하 의원이 소위 친윤계가 아니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대선 당시에 이 하 의원이 홍준표 의원의 비서실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줄줄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었죠. 이것도 결국 친윤 줄석의 일환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하영재 의원이 홍준표 대선 주자의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 안에서는 친윤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51명이 서명을 쭉 하잖아요. 일사불란하게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줄 서는 거 보면서 야 정말 친윤 체제로 확실하게 됐구나. 네, 물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내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표 당선 20여일 만에 지지율 하락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오늘자 한국갤럽 정당 지지율 조사 보시면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33%로 동률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던 3월 첫 주에는 국민의힘이 10%포인트 차로 앞섰다가 점점 같은 지지율로 수렴하는 모습인데요.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이 무당층이 29%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는 점이 눈에 띕니다. 양당 지지율 33%와 오차범위 내인데요. 김 대표가 과제로 내걸었던 두 가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내년 총선 승리, 이 두 가지죠. 전자를 위해서는 오늘 취임 후에 처음으로 PK 지역을 방문해서 윤 대통령의 부산 엑스포 유치 노력을 추켜 세웠습니다. 2030 월드 엑스포가 당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매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서 지금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으로 바뀐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후자, 즉 내년 총선 승리에 대한 겁니다. 이걸 위해서는 중도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다름 아닌 이준석 전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김 대표가 그 길을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지형상 본인이 윤핵 관행의 등에 올라타가지고 대통령이 밀어가지고 당대표가 되니까 애매한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대통령이 저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황우여 모델로 가야 되거든요. 본인이 황우여 모델을 의식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같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밖으로 보이는 중도화 전략은 둘째치고 당내 연포탕도 아직은 끓이지 못한 상태죠. 이 전 대표와 가까운 당원 모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줄여서 국바세는 윤핵관 일색의 당직 명단에 대해서 지극히 구태적인 화전 양면 전술이라는 강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대표 경선에 나섰던 천하람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천아용인을 중용해야 한다, 이런 당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친윤계인 이철규 사무총장이 김 대표 대신 나서서 아예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들의 공감을 얼마나 받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하여튼 마치 우리 당이 그들이 함께하면 그들이 당을 이끌어야지 개혁이 되고 거의 보수의 가치가 지켜지는 것처럼 알리는 것은 지금 이거 잘못된 시각이다라는. 네, 그렇게 구성된 친윤 당 지도부, 오히려 강경보수 쪽에 구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목사 전광훈 씨를 잔뜩 추켜 세웠다가 또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께서 또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이 우파 진영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그런 활동 무대가 되어서 그나마 앞으로 전자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천하람 당협위원장은 당의 상황상 이 전 씨를 비롯한 보수 유튜버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 지적을 했는데요. 수십만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몇만 단위 정도는 있고 이게 최고위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5% 정도만 움직여줘도 이게 당락이 갈리기 때문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의식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국민의힘 내부에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최고위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이었는데요. 홍 시장과 김 최고위원과의 악연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요. 이번에는 징계와는 거리를 둔 김기현 대표의 스타일을 문제 삼았습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판사식 당 운영으로는 당을 역동적으로 끌고 갈 수 없다고 했는데요. 당대표가 카리스마가 없고 미지근한 자세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당 운영을 하게 되면 당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 내지르고 보는 것이 검사식 정치라면 살피고 엿보는 정치는 판사식 정치다. 그러나 지금은 살피고 엿볼 때가 아니다. 네, 홍 시장은 검사 출신이죠. 검사식 당 운영이 좀 그리운 걸까요? 최근 당내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총선 차출설이 일었습니다. 한 장관은 이미 셀럽이다. 후보로 나서는 건 물론이고 일종의 사령탑 역할까지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 차출설, 김기현 대표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인식의 반영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반대로 김기현 대표에 대한 뭐랄까 기대감이 상실됐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신임 대표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동훈 장관의 차출론이 나오는 건 이 대표 얼굴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라는 당내 일각의 인식이 반영됐기 때문에. 네, 한 장관의 총선 차출설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이 엇갈리죠. 친윤계인 이철규 사무총장은 아직은 아니다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막 그래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게 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직분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발표됐던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무당층이 나란히 3분의 1씩 가져간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어느 당이 먼저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 변화의 방향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 법정에서 첫 대면, 김기현 대표 지지율 하락 위기에 한동훈 장관 차출설